제가 이거를 표지로 한 이유가 저는 딱 이 논문을 보고 이거밖에 안 떠오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왜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재밌겠다. 와 와, 명강사다. 기대돼. 지금 와, 한 벌써 두 재밌다. 달째 하고 있는데 두 달째 중에 제일 기대돼. 아,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일단 순서는 이렇게 나갈 건데요. 처음으로 일단 패스트 RCN에 대한 소개 및 특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PP넷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논문 보셨으면 와, 아시겠지만 와, SPP넷이 처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트 RC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패스트 RCN인데요. 일단 이 이미지가 사실 저는 계속 이 논문을 보면서 떠올랐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특징이 RCNN의 복잡한 중복 연산을 하나의 CNN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원래 이전에 RCNN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지언 프로포절이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이제 CNN을 돌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CNN으로 연산을 돌려야 돼가지고 이제 좀 비효율적인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 패스트 RCNN은 CNN 연산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SPP넷인데 이제 좀 이 SPP넷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오직 하나의 레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일단 이 이미지가 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거, 이전 것들에 비해서. 이게 시간 효율도 마찬가지고 정확도도 더 높다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싱글 스토리지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멀티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세 개의 레이어를 했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로 충분히 된다라는 점. 근데 대신에 이제 로스 펑션은 멀티태스크 로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세 저 번째로는 혹시 네, 세 개가 어떻게 세 개죠? 그거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ROI 풀링이라는 레이어가 이제 또 패스트 RCNN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하게 본 건데 all net trained라고 해가지고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제 트레이닝이 가능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엔드 투 엔드가 되기 때문에 이전 RCNN이나 혹은 SPP넷에서 안 됐었던 백 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진 점이에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RCNN과 SPP넷의 문제점이 뭘까 하기 전에 RCNN의 특징은 이제 CNN을 이제 활용했다라는 점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SVM을 썼죠,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운딩 박스를 위해서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개선한 게 이제 SPP넷인데, 이 SPP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이미지 스케일이 로버스트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SVM을 쓰는 것과 셀렉티브 서치를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이 공통된 문제점은 이제 여러 단계 학습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산량이 복잡하고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트까지 오래 걸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SPP넷에 대해서 이제 살짝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논문을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럼 이 SPP넷은 왜 생겨나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제 CNN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신경망을 통과하려면은 그 값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RCNN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 이제 크롭하고 와프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CNN을 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물체가 잘리거나 변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입력 이미지 크기나 비율에 관계없이 CNN을 학습시킬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여러 크기로 조절을 해가지고 분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특징들만 다 가져와가지고 이미지 스케일이 로버스트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변형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변형에서 좀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강건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SPP넷의 특징은 당연히
이미지가 변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력 이미지 크기 상관없이 CNN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ROI 풀링하고 제일 비슷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래서 SPP가 된 거거든요. SPP 넷의 SPP가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이 레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로 갔다가 이제 크롭하고 워프가 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풀리 커넥티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 순서를 이제 바꾼 거예요. 먼저 그냥 이미지에다가 먼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덮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특징이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변형이 안 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니까 이미지 고정이 필요 없는데 그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미지 고정 입력이 필요하게 돼요. 이제 이걸 해주는 게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방식인데 일단 크기는 그 필터 수 곱하기 빈 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 빈이 지금 마우스를 보시면 이 하나를 빈이라고 죄송한데 하고 네. 이미지 고정이 뭐예요? 다 이해가 되는데 이미지 고정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이미지 고정이 그러니까 그 CNN을 돌릴 때 벽바인가? 네, 그게 이제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CNN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 입력 값이 이제 입력 정해져 있다. 이제 고정된 입력 그거를 값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이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가 이제 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층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x 4, 2x 2, 뭐 1x 1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이제 빈의 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니까 16, 2 곱하기 2는 4, 하나니까 1이 돼서 21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빈의 숫자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그 특징을 뽑아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쌓아가지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풀리 커넥티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저 단계를 거치면 맞춰져요? 저절로? 네,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값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예 풀리 커넥티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혹시 되면은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네, 16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고 1개로 나눈 게 이미지를 저렇게 그리드 쳐가지고 나눴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 크기 사이즈 마스크를 곱해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잘 질문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서 나온 CNN을 거쳐서 피처맵을 뽑고 그 피처맵을 16개로 그냥 그 그리드로 쳐서 나눠줬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지가 각 나온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알겠습니다. 특징을 네. 이제 그렇게 뽑아내 가지고 이제 이걸 피라미드처럼 쌓았다라는 이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근데 네,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크기가 고정되지 않아도 그럼 학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의 크기가 이제 고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고정이 되는 게 이제 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풋의 이미지를 변형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전에 R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의 이미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크롭이나 와프가 돼서 변형이 되는 건데 그냥 이미지를 넣고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에서 이제 각자의 특성에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뽑아가지고 크기를 고정시켜서 이걸 다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겨버리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그럼 질문 그럼- 하나만 더 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미지를 고정하는지 말해 주시는 거죠? 이미지 고정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나 이미? 제가 못 들었나 해서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정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이제 필터 수 곱하기 빈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레이어 숫자 곱하기 이제 필터 수.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256 곱하기 21인가 그렇게 돼요. 여기선 예시로 나온 게. 일단 혜린이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는 질문해봐. 무조건 빈이 잠깐만. 4x 4, 2x 2, 1x 1로 해가지고 256 곱하기 21이 되는 거겠네요. 여기 예시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리드가 계속 절반씩 줄잖아요. 그리드 길이가. 네, 여기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를 만들 때 꼭 이렇게 점점 반씩 분할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픽스드 랭스에 맞춰서 이 그리드 길이를 조절을 하는 건지 뭐 1, 2대 2, 3대 3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반반 나눠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반반 나눠가는 건 아니라고 일단 알고는 있거든요. 그럼 그냥 자기가 맞춰주고 싶은 픽스드 랭스 생각을 해서 분할수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저렇게 피라미드를 쌓는 건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변하긴 변해요. 결국에는. 몇 층으로 그러면 쌓을 건지도 있고 이제 당연히 사이즈에 따라서도 제가 다음에 이제 예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완전 예시 그 깊은 예시까지는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15 x 15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3 x 네. 3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게 되는지 한 이 정도 짧게. 그리고 또 그러면 그 그리드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서 256D가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CNN에 들어간 저도 일단 논문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 예시로서 이거는 들어간 거였는데 네. 인풋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 256은 네. 그 레이어 필터 수예요.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이게 어떻게 고정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 빈의 개수와 필터의 그 파라미터 개수가 곱해져 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빈의 개수가 m개고 그 필터들이 k개라면은 k 곱하기 m개의 고정길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흠. 근데 이 예시에서는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총 256개였고 4 곱하기 4, 2 곱하기 2, 1 곱하기 1 해가지고 이제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갖고 21이 된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뭐 가장 처음에 배웠었던 그런 형식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13 by 13이라고 했을 때 3 by 3의 빈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특징을 뽑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5 by 5를 스트라이드 4를 줘가지고 이렇게 특징을 뽑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서. 그림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3 by 13을 3 by 3으로 한 건데 이제 뭐 다른 아까 얘기했던 뭐 2 by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 by 4도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특징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까 왜 3개의 레이어냐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온 이제 그 SPP 이 레이어층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결과로 만들어지는 바운딩 파스와 이제 SVM 이 3개 층만 이제 학습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3개 층만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층만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 거냐면은 이전에 RCNN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CNN 연산을 그 뭐였지? 그 리, 리지 리지언 프로포저를 모든 CNN을 돌렸어야 됐었는데 여기서는 CNN이 한 번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지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연산량과 연산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거죠.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까 그 세 개 층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각각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인튜닝, SVM 트레이닝,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이렇게 세 개가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저는 일단 이게 비효율적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저도 이제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게 뭐 GPU로 잘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어디선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는 것 이제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읽던 책에 써 있었어요. GPU로 SVM 학습이 어렵다고. 네. 그래서 이것도 단점으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튜닝 할 때도 이제 FC 레이어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셀렉티브 서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얘기할 베스트 RCN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파인 튜닝이 이제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살짝만 조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FC를 조절하는 거예요. 컨볼루전 레이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네.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기선 조절하지 못해요. 근데 RCNN에선 제가 기억하기로 컨볼루전 레이어들을 파인 튜닝 했다고 논문을 읽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럼 그게 다른 점인가요, 둘이? 아니면 그것도 제가 좀 틀리게 알고 있는 건지. 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뒤에 나와요. SPV넷에는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돌리고 넘어가는 거랑 네. 한번 변형시키고 이제 넘어가는 거의 차이인데 일단 이 SPP 쪽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까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 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넘어갈 수가 네. 없다고. 그 위에 아까 전에 그렸던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주시면 아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학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음, 여기는 학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요? 왜지? 그러니까 뒤로 좀만 더 가보면은 좀만 더 여기서 왜 넘어갔습니다. 여긴가요? 앞으로. 물음표요 사진 있는 거. 네. 네네네네. 아닙니다.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주십시오. 그 다음 한 여기까지 가야 장만 되는 더 거죠. 앞으로. 어디야? 아니요. 처음으로 뒤로 가달라는 게 아니고, 뒤로. 여긴가요? 여기, 예. 여기서 보면은, 아웃풋을 통해서 이렇게 백프로파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가서 원래 단절이 되는데, 얘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단절해서 얘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RCNN이고, 이게 SPP.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왜 백프로파게이션이 단절이 그 되는지.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그게 변화가 되면은 이제 그게 뒤로 끝까지 넘어가야 되는 건데 뒤로 끝까지 못 가서 지금 그렇게 된 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뭐 그냥 네트워크 짤 때도 풀링 있잖아요. 풀링 있어도 학습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는 왜 못 넘어가는지 아니면 얘를 따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라서 학습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그냥 딱 봤을 모델만 네트워크만 봤을 때는 풀링 있어도 원래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저도 이게. 제가 논문을 읽은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나눴던 거를 합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거를 백할 때 이렇게 쪼갤 수 없어서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또 이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네. 풀링 자체는 근데 보통 우리도 CNN 짤 때 풀링할 때 넣고 이미지가 나오면 풀링 한 번을 해서 다음에 인풋으로 넣는데 여기는 풀링 한 걸 합쳐서 한 번에 넣어버리니까 이렇게가 그래서 분할이 그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좀 페스탈 CNN에서는 풀링을 형 말처럼 한 번만 해서 넘어가니까 가능하고. 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패스트 RCNN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패스트 RCN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개의 멀티 레이어가 이제 한 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프트 벡터 머신 대신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패스트 RCNN과 이제 SPP겟의 차이는 이게 끝이긴 해요. 그래서 뭐 기존의 그 아까 SPP 대신에 ROI 풀링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피라미드로 쌓였던 것들이 네,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만 있게 돼가지고 다음 화면 나오다시피 이 세 개가 이제 하나로 학습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하나 따로 해서 총 세 개가 이제 따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ROI 풀링 레이어인데 이 ROI 풀링 레이어가 아까 봤었던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레이어 층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얘도 이제 플리 커넥티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7x7을 했고 이 7x7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윈도우 같은 형식이라고는 하는데 R하고 C가 왼쪽 코너, H하고 W가 높이와 너비.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 H하고 W가 주어져 있을 때 저희가 정했던 아까 이렇게 7x7을 나누고 맥스플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그 SPP의 좀 특별한 형식인데 피라미드 레벨이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써면은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나요? 저도 그 말 하려 했어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H분의 H, 이게 높이, 이게 너비 해서 이만큼을 그리드로 하나의 그리드로 잡아서 거기서 맥스 플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수정하도록 쓰면 하겠습니다. 그냥 밸류인 것 같아서.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 논문에서 보면은 ROI 프로젝션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근데 혜린이한테 사실 물어보긴 저도 했었는데. 그거를 되게 알고 싶어요. 저 이거 구조 보면서 갑자기 그렇게 네. 나온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뒤에 저도 나오는 그게 아까 애매해서. 이미지도 하나 넣고 ROI 프로젝션도 같이 나왔고 인풋이 두 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100%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민주님 논문에서는 생각해보면 프로젝션 저희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학과인데. 아니야, 난 수학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프로젝션이 근데 웃겨. 이게 논문에서는 인풋이 두 개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CNN으로 들어가는. 네. 근데 좀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인풋은 다 하나로 썼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그 네.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거쳐서 피처맵 뽑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똑같이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셀렉티브 서치해서 ROI를 뽑은 다음에 그 ROI를 프로젝션에서 그 피처맵 하나를 인풋으로 넣는다고
블로그에서는 다 설명하는데 논문에서는 인풋이 2개라고 해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네, 어떻게 저도 이제 그 생각하시는지. 부분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선생님, 근데 어디 인풋으로 2개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구조에서. 그 RCN은 모델 자체의 인풋을 2개를 넣는다는 건지 아니면 ROI 풀링에 인풋을 2개를 넣는다는 건지. 일단 제가 찾은 건 이거였는데 여기서 인풋이 2개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 근데 세 번째 부분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합의를 말씀드린 해가지고 자기가 부분은 2개를 만들어서 인풋이 2개가 된다는 말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를 넣어주고 그거를 그 논문 피규어 1에 보면은 2개가 CNN에 들어가는 게 2개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사진 밑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ROI 프로젝션 디컴포넌트. 맞아요. 거기에 CNN에 들어가는 인풋이 2개라고 글자로 텍스트로도 써 있어가지고 근데 그랬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아까 FC에 2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폴리 컨볼루션 여기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FC잖아요. 아, 이게 FC구나. 컨볼루션이라 해서 CNN인 줄 알았어. 아, 졸라 멍청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ROI 풀링 레이어는 어떤 형식으로 가게 되는지 이제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8x8에서 이제 2x2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x5에서 이제 2x2를 어떻게 풀링할 거냐인데 이제 뭐 스트라이드 줘가지고 이렇게 총 4개로 분할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나온 값입니다. 이게 그냥 풀링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까랑 연장선인데 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ROI 프로젝션을 여기다 해서 그런 거죠. 네네, 그런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시에선 좌표를 이렇게 주어줬더라고요. 탑 레프트 0,3, 뭐 바텀 라이트 7,8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예시를 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바텀 라이트도 인풋으로 주는 거였나요? 아니지 않아요? 탑 레프트랑 높이랑 너비 네, 원래는 그렇죠. 그냥 이거 봤는데 이 예시 만든 사람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저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이제 3가지 특성이 나오는 게 마지막에 있는 맥스 풀링 레이어가 이제 ROI 풀링 레이어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FC 레이어와 소프트 맥스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카테고리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으로 바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이 나왔었던 이제 투 데이터 인풋이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히에락시컬 샘플링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개 이미지 먼저 샘플링하고 각 이미지로부터 이제 n분의 r개의 ROI 샘플을 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이미지일 경우엔 연산과 메모리가 공유가 되고 n을 작게 만들면 미니 배치 연산도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산 쪽에서 이제 좀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논문에서는 만약에 같은 이미지일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때문에 좀 수렴하는데 느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느려지지 않다고 일단 설명은 했어요. 저 질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송해요. 네, 어떤 부분? 죄송해요. 먼저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약간
아니, 먼저 질문하세요. 그게 제가 논문을 읽다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대칭적인 오른쪽의 방법 말고 이제 왼쪽의 방법이 원래 ICNN이랑 SPPD에 쓰던 방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ROI 풀링을 해서 하는 방법에다가 이제 왼쪽 방법을 썼을 때의 단점을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ROI 풀링을 하면은 ROI가 그 피처 맵 전체에 대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과 같은 연산이 너무 연산수가 많아서 왼쪽 같이 계산을 하면 불리하다. 그래서 오른쪽 방식을 썼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